자,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이사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첫 차를 사셨을 때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처럼 우리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을 때도 아니다 보니까 이 지도 한 장에 의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싣고 휴가를 갔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차 한 대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던 그때 그 시절, 이 자타공인 최고의 운전 실력을 갖췄던 찬란했던 청춘의 그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운전을 좀 해봤다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라면 모두 갖고 계실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운전하기가 정말 좀 어려워졌죠. 자동차는 듣도 보도 못한 신기능들이 자꾸 탑재가 되고 있고, 길 위에 교통법규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촘촘해져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운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범칙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오늘 이 방송만 잘 보셔도 범칙금 아끼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TAAS에 따르면요,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분들이 낸 사고가요, 2018년 3만 12건에서 2019년 3만 3,239건, 그리고 2020년에 3만 1,072건, 그리고 2021년에 3만 1,841건, 2022년에 3만 4,652건으로요 평균 3만 2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젊었을 때 운전을 하실 때에 비하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응 속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나의 이유겠지만요, 이렇게 급변하는 도로 위의 정보들 혹은 교통법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몰라서 생기시는 사고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도로 위의 최신 정보들만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만 아시면 안전운전은 물론이고요, 각종 단속과 범칙금 이런 거에서도 자유로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3월 그리고 4월 각종 교통법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 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도로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그리고 난포운전 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런 위협운전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사고, 상황 이런 것들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3월이니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음주운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이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사고 다발 지역과 유흥가 그리고 골프장 진출입로 이런 곳에서 상시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학교가 개학하는 개학철 주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동승자분들에게도 이를 방조했다라고 해서 이 방조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고 하니까요, 한 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말리지 않고 옆에 동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난폭운전이나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는 암행순찰차 아시죠? 이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주행하시거나 일명 우리가 얌체운전이라고 하는 끼어들기 이런 것들, 헬기와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안 걸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적발되지 않아도 이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히면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위반 차량을 국민신고문고로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요즘에 다 달려있잖아요. 이걸로 찍어서 국민신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과적하신 경우, 그리고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런 중대한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나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단속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고 운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월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주행, 그리고 끼어드는 거, 화물차 같은 경우 과적,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물기가 있어요. 자, 이 꼬리물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4월까지는 정말 빡빡하게 까다롭게 단속한다고 하는 게 포인트니까요. 평소 운전 습관을 한번 내가 돌아봤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나 끼어들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건 별표 5개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명 우리가 꼬리물기라고 하죠. 교차로에서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녹색 신호라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던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정차 금지 지역에 우리가 서 있게 되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게 돼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정체될 때 미리 예측을 하셔서 녹색 신호다라고 하더라도 정지선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게 도로교통법에 써 있는 올바른 주행의 정석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긴 해요. 이번에 이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자 새롭게 이 AI,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능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 무인 단속 장비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비는요,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그려져 있는 이 정차 금지 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서 있거나 횡단보도에 멈춰 있는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촘촘한 교통법규 단속망을 잘 피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와 함께 이번에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한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면 단속 카메라와 양방향 단속 카메라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어땠어요? 전방에서 오는 차량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후면에 달려있는 이륜차의 경우는 단속이 좀 어려웠다라는 게 있었고,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골머리를 좀 앓고 있었다고 해요. 후면 단속 카메라는요,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우리가 카메라를 지나친 곳에서만 속도를 높이는 4륜차 운전자도 이제부터는 이 후면 카메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도 위반이 60이 있는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잖아요. 물론 60으로 쭉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좀 달리다가 카메라 떴네 라고 해서 60으로 줄이고 나서 이 카메라를 지나치면서 다시 속도를 올리게 되는 게 우리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습관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이 후면 단속 카메라 때문에 찍힌다는 거죠. 즉, 신호 위반은 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속도 위반 및 이륜차의 안전구 미착용은 영상 분석으로 잡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후면 카메라에도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고도의 영상 분석도 할 수 있고, 레이더를 통해서 이륜차와 4륜차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모두 단속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양방향 단속 카메라도 같은 원리거든요. 기존에는 카메라 한 대가 한쪽 차로를 촬영을 했었죠. 즉, 카메라가 2대 이렇게 해서 양쪽 방향을 단속을 했었는데, 이제는요, 기존의 단속 카메라, 후면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장착하게 되면서 고급 이미지 처리 기술 그리고 속도 감지 센서가 탑재된 이 양방향 카메라가 정확하게 단속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양방향 단속 카메라 또한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현재는 주택가 이면도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단일로 등부터 고도화 기능을 통해서 여러 차로를 함께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단속 장비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안전 운전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죠. 바로 스쿨존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2024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를 하면서요,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린이들이 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까지 가능해진 곳이 생긴 반면에, 이번에 2024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정해서 차량 제한 속도가 20km가 됐어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 20km로 주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8m 미만 폭의 이면도로에서만 해당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작 지점과 종점 지점을, 즉 시점과 종점에 운전자가 좀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정확히 한글로 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런 표지를 봤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20대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에 따르면요, 스쿨존 내 주정차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등교 시간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또 학교 시간이 오후 1시부터 4시. 이때 집중 단속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든지 보도 또는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단속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물론이고요,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 곳, 그리고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 간혹 우리 손주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느라고 주정차 하셨다가 과태료 묻는 경우가 많죠. 이 집중 단속 기간은요, 과태료도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랍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더 까다로워진 교통법규 단속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 내용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나는 당연히 알고 있어, 난 잘 지키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다고 하고, 특히 5, 60대 어머니 아버지들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숙지하셔서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꼭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따라와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또 성심성의껏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지금까지 엄마 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